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로또 앱을 만들면서 배열과 반복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공부해 볼게요. 로또 UI는 이렇게 만들 거고요. 먼저 7개의 숫자와 플러스 문자를 수평으로 나란히 표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레이블을 이렇게 동그랗게 깎을 겁니다. 사각형으로 하지 않고 동그랗게 깎아서 마치 공 모양으로 표시를 할 거고, 보시는 것처럼 백그라운드 컬러도 숫자의 크기에 맞게 설정을 할 거예요. 자, 엑스코드를 실행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게요. iOS 앱 템플릿 넥스트. 이름은 그냥 심플하게 로또라고 하죠. 나머지 옵션은 항상 사용하는 옵션과 똑같고요. 넥스트,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메인 스토리보드를 선택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가로로 숫자 7개와 플러스 문자를 출력하는 UI를 만들어야 되는데, 세로에서 작업을 한다면 너비 때문에 작업하는 게 살짝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가로로 돌려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회전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클릭해서 가로로 돌린 다음에 작업을 할게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로 모드만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제약을 추가하고 나면 디바이스 방향에 맞춰서 적절하게 표시될 거예요. 작업만 이렇게 가로에서 하는 겁니다. 다시 UI를 보면 결국 텍스트 8개를 수평으로 나란히 표시하는 건데, 이거는 레이블로 하면 돼요. 그래서 레이블 8개를 추가할게요. 레이블 하나 추가하고 커맨드 D로 커맨드 D를 눌러서 복제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대충 수평으로 배치할게요. 이렇게 수평이나 수직으로 나란히 배치하는 UI는 스택뷰라는 걸로 감싸면 쉽게 구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전체를 선택하고요. 캔버스 메뉴를 보면 5번째 버튼 인베드 인 메뉴가 있고요. 여기를 클릭해서 스택뷰 이거를 선택할게요. 그리고 도큐먼트 아웃라인을 보면 지금 스택뷰가 선택되어 있죠. 여기를 확장해 보면 이렇게 레이블이 모두 밑에 들어가 있어요. 스택뷰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트리뷰트 인스펙터로 가서 얼라이먼트는 필로 하고요. 얼라이먼트는 필로 선택해 주세요. 이거는 뷰를 수평으로 배치할 때 높이를 어떻게 할지 지정하는 거고요. 필은 높이 전체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옵션들은 앞으로 차차 공부할게요. 일단 필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이거는 수평 너비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필 이퀄리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 전체 너비에서 뷰를 n분의 1 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스택뷰에 표시된 레이블의 너비가 스택뷰 전체 너비에서 균등하게 분할되는 거죠. 그 다음 스페이싱은 뷰 사이의 여백을 지정하는 건데, 지금은 10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레이블 사이의 여백이 10포인트가 되고요. 여전히 스택뷰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약을 추가할게요. 세 번째 핀 메뉴 누르시고, 자, 탑은 60포인트, 리딩은 10포인트, 트레일링도 10포인트. 이렇게 3개만 추가하고 add. 그러면 이렇게 너비 전체를 채울 거고요.
그 다음에 도큐먼트 아웃라인으로 가서 모든 레이블을 선택할게요. 첫 번째 레이블 클릭하시고 Shift 누른 상태로 마지막 레이블을 클릭하시면 전체가 선택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어트리뷰트 인스펙터로 가서 텍스트는 0, 얼라이먼트에서 센터, 그러면 텍스트가 가운데 정렬되고요. 폰트에서 T를 누르고 사이즈를 20으로, 그러면 폰트가 조금 더 커질 겁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에서 시스템 그레이 5, 시스템 그레이 5번 컬러, 이거를 선택할게요. 그러면 배경이 연한 회색으로 표시될 겁니다. 이제 레이블의 너비와 높이를 동일하게 만들고 동그랗게 깎으면 돼요. 먼저 레이블의 너비와 높이를 항상 1대1로 만들게요. 다시 첫 번째 레이블을 선택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옆으로 드래그 할게요. 자, 이건 확대해서 보는 게 좋겠네요. 자,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팝업이 나올 거예요.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추가하는 제약은 보통 이런 방식으로 추가할 수 있어요. 너비나 높이, 비율 같은 것들을 이렇게 추가하는 거죠. 여기에서 에스펙트 레이쇼를 선택을 하면 현재 이 비율로 추가가 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고요. 옵션 키를 누를게요. 그러면 1대1로 바뀌죠. 이렇게 하고 선택하면 이렇게 레이블이 정사각형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따라오죠. 이거는 왜 이럴까요? 스택 뷰를 선택하고요.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얼라이먼트 옵션을 필로 했잖아요. 그러면 스택 뷰 안에 있는 모든 뷰의 높이가 스택 뷰의 높이와 같아져요. 그리고 스택 뷰에서 제약을 추가할 때 높이 제약은 추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포함된 뷰 중에서 가장 높은 뷰와 높이가 같아져요. 지금은 첫 번째 레이블이 높이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뷰는 스택 뷰의 높이 전체를 채우니까 결과적으로 첫 번째 높이와 같아집니다. 그 다음 디스트리뷰션 옵션은 필 이퀄리로 했었죠. 그러면 모든 뷰의 너비가 균등 분할돼요. 같아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첫 번째 레이블에서 1대1 제약을 추가하면 나머지도 여기에 맞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뷰의 경계를 동그랗게 깎으면 되는데 이거는 스토리보드에서 불가능하고요. 아울렛을 연결한 다음에 코드로 해야 돼요. 옵션 키를 누르고 뷰 컨트롤러 파일을 선택할게요. 자, 공간을 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연결하기 쉽게 공간을 좀 확보하고요. 첫 번째 레이블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컨트롤 드래그, 커넥션은 아울렛, 이름은 넘버 1 레이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울렛 코드를 복사할게요. 그리고 붙여넣기 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숫자를 모두 다 이렇게 1씩 증가하는 숫자로 바꿀게요. 자, 7개만 하면 됩니다. 지금 첫 번째 레이블은 아울렛이 연결되어 있죠. 거터 부분을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를 커넥션 웰이라고 합니다. 커넥션 웰. 커넥션 웰이라고 합니다.
아울렛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안에 동그라미가 채워져 있고요.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면 플러스가 표시되죠. 이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를 선택하고 연결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눌렀잖아요. 컨트롤 드래그. 이렇게 해야 됐는데 커넥션 웰에서 연결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연결하고요. 세 번째 연결, 네 번째 연결, 다섯 번째 연결, 여섯 번째 연결. 그 다음에 여기로 연결하지 않고요. 마지막은 이렇게 마지막 레이블과 연결하셔야 돼요. 여기는 숫자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플러스를 표시할 거예요. 자, 일곱 번째 레이블을 선택을 하고요. 다시 어트리뷰트 인스펙터로 가서 텍스트는 플러스, 크기는 조금 더 크게 할게요. 폰트에서 T 누르시고 사이즈는 30. 백그라운드도 없애는 게 좋겠죠? 백그라운드는 디폴트로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연결하고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저는 바로 가로로 나오는데 제가 아까 샘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리 가로로 돌렸던 건데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세로로 실행이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커맨드 키와 화살표 키, 레프트 라이트,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회전이 될 거예요. 자, 눌러보시면 회전이 될 거고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코드를 확대하고요. 이제 배경을 동그랗게 깎아 볼게요. 자, 앞에서 뷰 디드로드에서 코드를 구현하면 화면이 표시될 때 자동으로 호출된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여기에서 구현할게요. 뷰 디드로드에서. 자, 넘버원 레이블에서 자, 근데 보니까 여기에 오타가 있네요. BEL로 해야 됐는데 BLE로 했네요. 자, 일단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점 레이어, 그 다음에 점 코너 레디어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반경으로 사용할 값을 전달하면 돼요. 지금은 동그랗게 정원 형태로 할 거니까 너비의 절반을 전달하면 돼요. 뷰의 크기는 이렇게 바운드라는 속성으로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너비 속성에 접근해서 너비를 얻은 다음에 이거를 2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뷰가 동그랗게 깎여요.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 볼게요. 동그랗게 깎인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대로 있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일단 뷰는 그러니까 레이블은 동그랗게 깎였는데 우리가 배경색을 지정했잖아요. 회색으로. 뷰는 기본적으로 깎여나간 부분도 계속해서 그려요. 그래서 지금도 깎여나간 나머지 부분에 회색 배경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뷰를 깎은 다음에는 깎인 부분이 그려지지 않게 해야 돼요. 자, 일단 다시 세로로 돌려두고
클립 투 바운드라는 속성에 true를 저장하면 깎인 부분,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려지지 않아요. 다시 실행해보면, 자, 여기를 보면 이번에는 너무 깎였죠? 다이아몬드 모양이 됐거든요. 자, 다시 코드로 가서 여기에서 일단 너비가 40포인트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40포인트라고 가정을 하고 이걸 2로 나누면 20이 되잖아요. 그러면 식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여기에서 얻은 너비 값이 최종 너비 값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나중에 다시 하는 거라서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보시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기시면 돼요. 아직 초반인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복잡한 게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걸 공부할 때가 돼서 처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미리 조금씩 봐두면 도움이 돼요. 모두 다 이해되지 않아도 메소드의 이름이나 속성 이름 같은 것들만 봐둬도 나중에 생판 제로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좋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정확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리 한 번씩 봐두시면 나중에 더 쉽게 이해될 거예요. 여기는 코드를 실행하는 이 위치는 아직 레이블의 크기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코드를 뷰의 크기가 결정된 시점 이후로 옮겨야 돼요. 이때도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가 있어요. 아래쪽에 새로운 메소드를 하나 추가할게요. view did appear 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리턴 키를 눌러서 입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지만 슈퍼라고 입력을 하면 또 하나가 더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자, 여기에서 구현했던 코드를 잘라내기 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할게요. 다시 실행. 이제 크기가 결정된 다음에 절반의 크기로 깎는 거니까 이렇게 동그란 원으로 표시돼요. 자, 이제 코드를 복붙해서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구현할게요. 5, 6, 7. 그 다음에 2, 여기도 2, 3, 3. 3개씩 고치셔야 합니다. 마지막 7, 7, 7. 같은 위치에서 숫자를 바꿀 때는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따로따로 하나씩 바꿔도 되고요. 다시 올라가서 숫자에 입력 캐럿을 놓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고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면 입력 캐럿이 하나 더 생기죠. 이 상태에서 입력하면 이렇게 동시에 수정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수정이 끝났다면 Escape 키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여러 줄을 동시에 조금 더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실행해보면 이제 모든 레이블이 동그랗게 표시되죠. 그리고 회전시켜보면 근데 여기는 동그라미가 아니죠. 그냥 둥근 사각형으로 표시되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개별 레이블의 너비는 늘어났는데 코너 레디어스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화면을 회전시킬 때마다 코너 레디어스를 매번 업데이트 해야 하는데 이거는 일단 잠깐만 밀어놨다가 나중에 구현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는 이름을 잘못 연결했잖아요. 그죠? 이거를 고치고 가겠습니다. 자, 잠깐 이렇게 다시 화면을 반으로 가르고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이름을 선택한 다음에 리팩터, 리네임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 있는 UI로 바뀌고요. 여기에서 이름을 고쳐준 다음에 리네임 누르시면 이름이 전체적으로 바뀔 겁니다. 여기도 바뀌고 나머지 부분도 바뀌었어요. 물론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되지만 이 방식이 조금 더 편해요.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로 가서 첫 번째 레이블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도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간혹 제대로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은 올바르게 바뀌었어요. 같은 방법으로 넘버 2 레이블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리팩터 메뉴, 리네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뷰 컨트롤러 파일에서도 바뀌고 스토리보드에서도 바뀌어요. 다시 올바르게 바꾸고 리네임 나머지도 똑같이 반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바뀌었고요. 다시 한번 실행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게요.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크래시가 발생하면 안 돼요. 혹시라도 크래시가 발생하시면 자, 여기에서 X를 눌러서 연결을 끊은 다음에 다시 연결하시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보통 크래시가 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름이 제대로 업데이트 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혹시라도 크래시가 발생하시면 연결을 끊고 다시 연결해 보세요.